사랑하는 승부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된 로스차일드 가의 자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로스차일드 가문은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력 그리고 각국의 정치관계까지 활용해서 유럽을 휩쓴 산업혁명 시기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부를 늘렸어요. 워털루 전쟁이 끝난 10년 동안은 전후의 복구 사업과 산업혁명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전 100년 동안 발행되었던 유가증권보다 더 많은 양의 유가증권을 발행했어요. 이 기간에 네이선은 막대한 부를 늘려나갔죠. 1818년서부터 1832년 사이에 런던에서 발행했던 외국 정부의 공채 가운데 약 30%는요, 네이선의 은행에서 주관했다고 합니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발명했어요. 영국에서는 철도의 장래성이 화제가 되었죠. 당시 사람들은 철도 사업이 미친 짓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네이선도 마차보다 더 나은 수송기관은 없다 라고 믿었죠. 네이선의 예상과는 반대로 영국에서는 철도가 순조롭게 발전해 나갔어요. 그리고 장래성도 확실해졌죠. 이제 영국 철도에 손을 내밀 기회가 사라졌어요. 네이선은요, 형제들에게 철도 산업을 추진해 볼 것을 권했어요. 오스트리아의 살로몬 마이어 로스차일드가 즉시 이 아이디어를 검토했어요. 보수적인 오스트리아 제국에서는 말 없는 탈 것이라는 이야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엉터리 정보였어요. 철도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던 지식인들조차도 악마가 만든 강철 기계라고 생각했어요. 철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세상의 몰매를 맞아야 했죠. 그리고 이들은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살로몬은 조용히 일을 진행시켰어요. 영국의 조사단을 파견하고 철도 사업을 기술과 금융 면에서 검토했어요. 그리고 운수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여러 곳에 역마차 사업을 매수했어요. 노선 예정지들을 도보로 조사했고 신문에 철도에 관한 계몽 기사를 계속 연재했어요. 5년 동안 신중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살로몬은 오스트리아 황제 페르디난트 1세에게 빈에서 시작해서 100km에 이르는 유럽 대륙 최대 규모의 철도 건설 사업을 신청했어요. 이미 정치권과 충분히 사전 교섭을 했기 때문에 살로몬은 별 어려움 없이 황제로부터 그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었죠. 당시 살로몬은 재상 메테르니히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살로몬은 합스부르크 가를 위해서 채권을 팔아주었고 오스트리아의 산업 부흥을 위해서도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1822년에 메테르니히는 로스차일드를 비판하는 알게마인의 차이퉁 신문을 판매 금지시킬 정도로 둘의 유대는 긴밀했어요. 계획이 발표되자 살로몬에게 심각한 비난이 쏟아졌어요. 인간의 육체는 시속 24km 이상에선 견딜 수가 없다. 승객의 눈과 코와 입과 귀에서는 피가 터져 나올 것이다. 승객들은 질식할 것이다. 철도는 흉포한 연구처로 변할 것이다. 네, 정신과 권위자들도 이렇게 경고했어요. 지금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에서 인간은 이미 정신적인 과로 상태다. 철도에 승차하면 긴장해서 인간은 완전히 발광하고 말 것이다. 살로몬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였어요. 거센 반대의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웠죠. 중앙 돌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여론의 반대에 대처했어요. 바로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었어요. 철도 건설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주식을 12,000주 발행을 해서 8,000주는 로스차일드 집안이 보유하고 나머지 4,000주는요, 선착순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살로몬의 계산대로 철도를 반대하던 자들도 막상 로스차일드 집안이 나선다고 하니까 앞다투어 주식을 사들였어요. 철도 건설에 반대하던 금융업자들도 몰려들어서 응모를 했어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금화가 소리를 내면 욕설은 조용해진다 라고 하는 로스차일드의 유언이 딱 들어맞았어요. 이 대성공 뒤에는 살로몬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살로몬은요, 대리인들을 통해서 응모하게 하면서 주식의 인기를 최대한 끌어올렸죠. 세상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반대운동은 약간 수그러들긴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교섭의 천재인 살로몬은 절묘한 아이디어를 선보였어요. 바로 황제에게 철도의 정식 명칭을 페르디난트 황제 북방철도라고 하겠다는 허가를 얻어내었죠. 유럽 최대의 철도에 기차, 역, 차량마다 모두 페르디난트 황제의 명칭이 붙은 거죠.
페르디난트 황제 북방철도라는 명칭은 로스차일드 집안의 철도에서 오스트리아 제국의 철도가 된 듯한 인상을 주었어요. 아무도 황제의 명칭을 받드는 철도 건설에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4년 뒤 결국에는 철도의 일부가 개통되었습니다. 1830년대부터 프랑스 산업혁명은 제임스 마이어 로스차일드의 자금력으로 이루어졌어요. 프랑스의 최대 철도 또한 제임스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제임스는 오스트리아에서 형인 살로몬이 사업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철도 사업에 진출해서 유럽의 철도왕이 되었어요. 제임스도 철도 사업이 난관에 부딪히자 형이 했던 대로 노선 이름에 황제 이름을 붙여서 아무도 반대하지 못하게 했어요. 개통은 형보다도 빨랐어요. 연이어 3개 노선을 완공시켰죠. 그리고 세실 로스를 지원해서 남아프리카 금광과 다이아몬드의 광산 개발권을 얻었어요. 그리고 록펠러와 손을 잡고 석유 사업에도 진출했어요. 러시아의 바크 유전 이권도 획득했죠. 석유, 정보, 교통, 에너지, 귀금속, 당시의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팽창했어요. 1814년 영국 동인도 회사의 인도 무역 독점권이 폐지되면서 그 이권도 역시 지배하게 되었어요. 1862년에는 나폴레옹 3세와 금융 업무를 제휴했어요. 그리고 1870년에는 바티칸의 융자에서 가톨릭을 금융으로 지배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죠. 프랑크푸르트에서는요, 로스차일드의 본가답게 독일 왕가와 인근, 제후국들을 위해서 어음을 유통시키고 종가은행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 했어요. 나폴레옹이 철수한 뒤에 독일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300개의 작은 봉건 국가들을 합병해서 30개의 큰 봉건 국가로 구성된 독일 연방으로 거듭났어요. 큰아들인 암셀마이어 로스차일드는 이 통일된 독일의 초대 재무장관이 되었어요. 자식이 없던 암셀마이어 로스차일드는 비스마르크와 부자지간처럼 가까이 지내면서 비스마르크를 후원했어요. 훗날 로스차일드와 비스마르크의 질긴 인연이 이어졌죠. 1836년 6월에 네이선의 장남 라이오넬은요, 동생 카를의 딸인 샬롯테와 결혼을 했어요. 사촌끼리의 결혼이었어요. 그는 임종하면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유언했어요. 이제는 세상이 우리의 돈을 빼앗으려고 할 것이므로 예전보다 더 긴장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일치 단결해야 한다.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끼리 결혼을 했어요. 혈통을 지키기 위한 유대인들의 오래된 습관이자 부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과학자 그레고리 코크란이라는 사람은요, 중세 유대인의 지능이 평균보다 12에서 15점이나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당시 토지 소유가 금지된 유대인들은 금융과 무역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직업은 높은 지능이 필요해요. 생존을 위해서 좀 더 똑똑한 유대인들이 더 많은 자식을 낳으면서 금융 유전자가 발달했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지능과 함께 가우처병과 니만피크병 같은 난치 유전병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